광부는 광산에서 광물을 해야 됩니다. 광물에 흙을 털어 원석이 되고 원석을 가공하여 보석이 되며 보석은 세봉사의 손을 거쳐 장신구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버스 내 혼잡도 예측 모델 빅데이터 데이 발표자 박상환입니다. 저희 주제의 큰 틀은 버스 내 인원의 혼잡도에 대한 정보를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 동기 챕터 1과 챕터 1을 시작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모델링하는 과정인 챕터 2, 최종적으로 챕터 3에서 결과물과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 2 모델링 파트는 머신러닝 수업이나 인공지능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발표를 준비했으니 챕터 2는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버스 내부 인원 계산 모델은 서울 경기권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다음에 올 버스 내부의 혼잡도가 여유로운지, 보통인지, 혼잡할지에 대한 정보를 버스 안내 단말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또한 버스 내부 인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부 버스 내부에서 다음 환승할 버스의 혼잡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곧 도착할 버스 내부의 혼잡도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로, 어느 특정 정류장에서 많은 양의 승객이 한 번에 승차하거나 모든 승객이 하차한다면 해당 정보는 이용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 농수산 오거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내 앞에 10명의 승객이 이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지 못하면요, 중요한 수업에 지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구반 버스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버스 안에 인원이 수용 한계치에 도달했으며 10명 중 4명의 승객만 탑승하고 나머지 6명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차 인원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알고 있다면 이용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버스 안내 단말기에서 혼잡도가 보통이라고 확인했는데 농수산 오거리 바로 직전 정류장에 많은 인원이 탑승해 갑자기 혼잡한 버스로 바뀌어 버린다면 첫 번째 예시와 같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시입니다. 해당 예시는 저희가 만든 모델을 이용했을 때의 기대 효과입니다. 이용자가 현재 버스 내 혼잡도와 해당 버스가 탑승 정류장 농수산 오거리에 도착했을 때 혼잡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정류장 전에 있는 105번 버스가 현재는 보통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탑승 정류장에 도착할 때는 혼잡할 것으로 예측됨이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이용자는 택시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는 등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유동적으로 사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비단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등하교 시간과 같이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 회사원, 혼잡한 버스를 꺼려하는 노약자, 또한 부상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접촉을 피해야 하는 환자 등과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 이외의 사회적 약자에게 또한 해당 정보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버스 승하차 스마트카드 데이터라는 제목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또한 개강 시즌인 9월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고 1100만 개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의 주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1일부터 30일까지를 7일 간격의 등간격으로 나눴을 때 확실한 주기성을 고임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에도 특정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특정 시간에 이용량이 줄어듦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류장 또한 승차량이 밀집된 정류장이 존재함을 확인했을 때 정류장, 시간, 요일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챕터 모델링입니다. 모델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모델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은 실시간 버스 내 탑승 인원 예측 모델, 즉 현재 버스 안에 몇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가를 예측하는 모델. 두 번째 모델은 정류장별 승하 차량 예측 모델, 즉 다음 정류장, 다다음 정류장에 몇 명의 승객이 타고 내릴 것인가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사실 첫 번째 모델을 계산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버스 내부의 인원을 X명이라고 한다면 승차 태그 하나가 발생했을 때 X에 플러스 1을 해주고 하차 태그가 발생했을 때 X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하차 태그에서 발생합니다. 승차 태그는 100% 모든 사람이 찍지만 하차 태그는 찍지 않고 내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승객에 대한 처리를 따로 해주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사용 데이터 상으로 하차 태그율이 80% 이후로 모든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하차 카운트에 10분의 8의 역수인 1.25를 곱해줘서 보정해주면 됩니다. 4명이 내리는 정류장에 5명이 내리는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람을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내린 정류장은 1.25명이 내렸다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접근은 정류장별로 하차 태그율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화시킨 방법입니다. 승차 정류장별로 하차 결측률이 달랐고 이 때문에 승차 정류장별로 하차 결측 보정을 다시 해줘야겠습니다. 먼저 왼쪽 표와 같이 정류장별로 하차 태그 결측 비율을 각각 구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하차 태그를 찍은 사람들이 어느 정류장으로 이동하는지 퍼센테이지를 계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A, B, C, D 4가지 정류장이 있습니다. 해당 정류장은 A, B, C, 4개의 정류장만 존재하는 노선이며 A 정류장에서 승차한 승객은 반드시 C, B, C, D 중에 내려야 하고 C 정류장에서 승차한 승객은 C 정류장, D 정류장에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이때 각 정류장별로 하차 비율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류장 비율의 합은 100%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A를 왼쪽에 보이시는 가양 레버리 3이라고 해봅시다. A 정류장에서 5명의 승객이 탑승하면 21%라는 확률상 이들 중 1명은 하차 태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또한 50% 확률로 C 정류장에서 빨간색 보이시는 C 정류장 50% 확률로 내릴 것으로 계산합니다. 버스가 C 정류장에 도달했을 때 실제 하차 태그 수보다 1명 더 내린 것으로 계산하는 모델이 모델 1의 동작 과정입니다. 모델 1은 단순 통계학에 근거한 예측기입니다. 모델 2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예측기이며 정류장별 승하 차량을 예측합니다. 가장 아래 보이시는 승하 차량이 저희가 설정한 Y값, 즉 종속 변수입니다. 계산식은 승차 카운트 마이너스 하차 카운트를 사용했으며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 특정 정류장에 3명이 탑승하고 6명이 하차한다면 Y값은 음의 정수인 마이너스 3, 5명이 승차하고 2명이 하차한다면 Y값은 양의 정수인 플러스 3과 같은 정수 형태의 값을 말합니다. 해당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파란색 보이시는 독립 변수들을 이용합니다. 먼저 요일 변수를 이용하고 TM 변수를 이용합니다. 이때 TM 변수란 사건 발생 시기를 15분 단위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2시부터 12시 15분까지는 1215, 12시 16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1230 이렇게 분할한 뒤 학습시켰습니다. TM의 변수 중요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대라는 변수를 추가해 주었고 정류장명이라는 변수로 정류장을 구분시켜 학습시켰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딥러닝 등 여러가지 모델을 사용한 결과 트리 기반의 앙상블 부스팅 모델인 라이트 GBM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이때 평가지표인 MA 값은 1.7로 준수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1.7이라는 숫자는 다음 정류장에서 타고 내릴 승객의 예측값과 실제 값이 한두 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 추가적인 모델 개선을 통해 0점대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종 결과물은요, 두 가지 모델 1과 모델 2의 결합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5정류장 전에 있는 105번 버스 내 인원은 모델 1을 통하여 알고 있고 나머지 4정류장의 승하 차량은 모델 2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산술 계산만을 통하여 버스대 인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만든 시뮬레이션이며 지금 당장 도입해도 문제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9시 42분 정류장 버스 안내 단말기에서 105번 버스가 도착하면 혼잡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9시 45분 저는 사전 대응했고요. 105번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할수록 예상했던 것처럼 혼잡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분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할 정보를 참고했으며 25명까지는 여유, 26명부터 40명까지는 보통, 41명 이상은 혼잡할 것이다 라고 분류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시 버스 단말기에서 우리 결과를 반영한 예상 도안입니다. 현재 혼잡도와 예측 혼잡도를 동시에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으며 단말기의 UI 변경만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부는 광산에서 광물을 캐냅니다. 광물에 있는 흙을 털어 원석이 되고 원석을 가공하여 보석이 되며 보석은 세공사의 손을 거쳐 장신구가 됩니다.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우리는 만연히 널려있는 데이터들 가운데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발굴하고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빅데이터의 본질이자 저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고했던 문헌들을 소개하며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Q&A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럼 최재혁, 이재경 발표자 박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